2018년 4월달에 시작을 해서 5월 마지막 주까지 8번 정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다음 주에는 쉬고요. 6월달에 3번. 오늘은 뭐 진행 순서가 7시 11분부터 페이스북 필수로 활용 따라잡기 특강이 있고, 그리고 8시 반에 끝나서 8시 50분까지 Q&A가 있는 것을 하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 8시 반까지 하시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우리 최기훈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좀 이력이 특이하시죠? 서울대학교 통과대학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페이스북 네트워크 대표와 대한지적공사 홍보 자문을 계시고요. 이동센터에서 선임커슨센터 팀장을 하시고, 특별히 특이하게도 국민연금 관리판 차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도 하셨습니다. 책을 지으신 게 주인공의 앞페이지 보면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 언론사에 직접 구매해서 저자 특강에 한번 시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페이스북 페이지 완전 정보. 페이스북 쪽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국부적으로 제일 앞서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요. 여러분들 우리 최 대표님 당기는 게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특강을 맡으신 최기훈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최기훈입니다. 저는 아침에 하는 조찬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게으른 것도 있고, 보통 이 야행성으로 밤에 잠을 되게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사실 저한테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새벽 3시, 4시쯤 잤다가 아침에 한 9시, 10시쯤 돼야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조찬에 초대를 받게 되면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잡니다. 어제는 일부러 초저녁에 좀 잠을 좀 자고, 그래도 굉장히 제가 말하는 초저녁은 12시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만남의 계기를 갖게 돼서 저도 반갑고요. 시간이 사실 길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오전에 일찍 오시는 분들께 뭐를 좀 보여드리고 알려드려야지, 저 사람 좀 페이스북 전문가답다, 내가 오늘 뭐 하나 얻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에 이제 강의 자료를 한 50장을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몇 개 정도나 하실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장을 줄여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전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걱정돼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보통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냥 생각 없이 씁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여기 카톡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카톡 근데 메일처럼 우리한테 인사말처럼 아침에 인사하듯이 친구 뭐 사실 소리가 되는데, 제가 꼭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에 사귀던 친구들 혹은 지인분들, 그리고 뭐 한창 전에 어디 그 학교 동기였는데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을 법한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원한다, 또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기 원한다 그러시면요, 그냥 카톡 쓰세요. 굳이 페이스북 하실 필요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게 기능이 어려운 거를 붙여주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의 이 인터넷 행동 패턴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힘겨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힘든 걸 뭐 하십니까?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과 일단 좀 강조하겠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할 정도나 소통을 할 정도의 목적, 그런 이유로 이런 SNS를 하신다고 하면
카톡 해도 충분하고요. 또 굳이 카톡 안 하시고 옛날 피처폰 들고 그냥 SMS 문자 메시지로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목적이라 혹은 조직에서 마케팅을 하는 목적이거나 어떤 홍보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널리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페이스북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가능하면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여러분이 저런 기능도 있었어. 저거 안 하면 좋았을 텐데 왜 몰랐지? 싶은 어떤 그런 팁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두 가지 그 기본 백그라운드는 좀 말씀드리고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포함하는 거 있습니다. 조명. 예, 앞부분 밝은 거라서 다 꺼지면 놔두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내용 구성을 한 세 파트 정도 있습니다. 현재 이 페이스북 여기까지 와 있나에 대한 현황, 현 주소에 대한 문제고, 그게 어떻게 동작을 하길래 전 세계 10억인이 넘게 가입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 가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는가, 그 작동의 어떤 원리, 이런 얘기를 좀 앞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개인의 프로필 계정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그 프로필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은 그냥 담벼락에다가 자기 글을 올리고 그걸 공유하는 용도 외에는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것 말고도 페이스북은 메시지 기능, 이벤트 기능, 그룹 기능, 페이지 기능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거의 무지라인다시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메뉴에 대한 구성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 페이스북 운영을 할 때 어떤 팁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지 그에 대한 실무적인 팁들 그렇게 크게 세 파트 정리해봤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제가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이 필이죠. 그러니까 느낌을 전달을 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전하면 좋은데 저거 CF 여러분 TV 보시면 자꾸 나옵니다. 우리 김 부장님의 첫 댄스 병은 즉 마지막 광고의 자막이 뭘로 끝나냐면요. 저렇게 끝납니다. 안 하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포스코 이렇게 끝나거든요. 실제로 포스코가 이런 그 예전에 그 강철 왕국이었잖아요. 되게 딱딱한 그야말로 하드한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 시청자 옛날에 따라하는 그런 조직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좀 더 그 소프트화되고 제가 예전에 한국 유튜브에서 한 6년 정도 교육 관련한 컨설팅 일을 했었는데 교육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우리 편합니다 사실. 정말 교육 투자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교육 투자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 공헌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게 나이랑 힘들 정도로 한 해에도 거의 몇백억, 몇천억 가까운 어떤 이런 사회 공헌 활동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왕사모님 후에 기내 추행 때문에 그 추행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오버하신 거죠. 근데 수천억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내부의 임직원 한 사람의 어떤 행태를 통해서 그렇게 애써서 만들었던 이미지를 한순간에 까먹어버렸어요. 이게 복구가 안 됩니다,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세상이 조직이 넓다 보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인성이 좀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체 조직을 평가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걸 뭐라고 뜻할 수가 없어요. 자, 조선일보의 비즈니스 페이지입니다. 저 광사모님에 이어서 이번에 중소기업 대표가 주차 도와주는 분들을 장기간으로 폭행했다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 기사도 얘기했냐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베이커리 KB였잖아요.
며칠날 어디에서 PC를 폭행한다.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가장 전형적인 조중동,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의 보도 방식입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어떤 그 지명도가 있거나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한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면 다 이니셜 처리합니다. P베이커리, K회장, P모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런 보도 방식이 통했을지 몰라요. 근데 거의 같은 시점에 호텔 직원 폭행, 프라임 베이커리 회장, 불매운동의 거래치분들 자질표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롯데호텔 현관 직원에게 폭행을 해서 공무원에 대해 가두소텔 프라임 베이커리 회장이 자, 여기 보시면 K 회장, P 베이커리 어디에서 나오냐? 국제신문이라는 데서 나와요. 국제신문 들어나보셨어요? 전 저런 신문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예전 같으면 저게 신문이야 싶은 사람들이 저 보도 단체에서 깜짝 하거나 그걸 믿을까 말까 뭐 그랬을 텐데 지금은 설령 꼭 국제신문이 아니더라도요. 만약 조선일보에 저런 보도가 나왔을 때 트위터라든가 어디 그 포털에 가가지고 야, K 회장이 누군데? K 회장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꼭 언론이나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30분도 안 돼서 바로 다 보여줍니다. 거기, 여기에, 거기 경축방 같아요. 그래서 경축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이게 자진 폐업해버리시더라고요 폐업해도 고생만 하셨나 봐요. 이 사진 정말 뼈아픈 한 장입니다. 뭐 하는 사진인지 아시죠? 남양유업의 그 폭언 영업팀장이 그 대기 점주를 상대로 한 정말 싸가지 없는 그 음성 녹취 파일이죠. 그것도 3년 전까라고 회사에서 설명을 했는데 정말로 들어보면 그 막 제3자인데도 이게 공문이니까 어떻게 결국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결국은 모든 임직원이 머리를 구하랬죠. 정말 청와대에 감사해야 됩니다. 청와대에 아니었으면 그걸로 아마 한 사람 가실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거 큰 뻔히 터지면서 넘어가셨는데 결국은 대표이사가 어린이날 전부터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걸었고요. 홈페이지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회사 정말 난감해요. 정말 양아치들이네요. 없었잖아요, 기업이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그 녹취 파일이 도대체 어떻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삼고 전 임직원이 이렇게 머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파일이 계속 떠나요. 차마 못 들려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리고 어떤 특정 영업팀장 한 사람의 인성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뭔 소리? 니네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거든. 그래서 과거에 1년, 2년 전에 문제됐던 그 동영상들 그때 취재됐던 파일들이 추가로 다 통해서 올라옵니다.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관행이었구나. 이게 오늘,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그냥 장난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한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터지죠. 그 다음 주일인데 또 사죄합니다. 어디서? 배상연주가에서. 제가 배상연주가 문제될 때 그 8시 뉴스인가 SBS가 봤는데 거기 또 그 홍보팀장인가 영업팀장인가가 그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대리점에서 우리한테 입금된 금액만큼만 물건을 출고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전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보면서 좀 불안한데. 아니, 뭐 입기시키는 사람이 자살을 했겠어요. 자살을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사업까지 간 건데, 그걸 놓고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돈 입금된 것만큼만 출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막는 거예요? 못 막죠. 보세요. 이거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 4일 후에
캡처를 했던 건데요. 자, 5일 전, 그러니까 그 캡처한 날로부터 5일 전만 하더라도 그 이제 배상면 주가도 밀어내기, 유선하기고 내리는 처사.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인 거죠.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버텼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네. 며칠을 버텼어요? 5일 전에서 3일 전이니까 이틀을 버틴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공식 사과, 잘못된 영업관에 개선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미디어에서 뭐라고 때려요? 의혹팀, 왜 말을 바꿔왔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대상에 상한 숫자를 떠넘겨요. 여기서 문제가 됐을 때 정확하게 시인을 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했습니다라고 반성을 이날짜 했으면 그나마 맞겠는데 버티다가 결국 폭로가 되고 다시 더 안 좋은 사건까지 추가로 들춰져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를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죠. 노 대통령 사주기 하기 전날, 추모제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에 어디였죠? 홈플러스. 거기에 그 전자제품 절차하는 그쪽 코너에 노 대통령을 그렇게 그 희화화시킨, 말도 어려워요. 희화화. 갖다 웃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것도 캡처한 날짜가 5월 20일 새벽 01시 39분입니다. 그로부터 14시간 된 소리 사건입니다. 단독, 그러니까 대형마트 노무현 생활 컴퓨터 배경화는 논란. 자, 논란이 발생하기 14시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홈플러스 유가족 고객들 죄송, 사실관계 파악 중 9시간 전입니다. 사건 발생부터 몇 시간? 몇 시간이라고요? 5시간이라고요. 자, 그리고 사문, 그 다음에 노출에 대해서 공개 사과 줄 수 있습니다. 몇 시간? 3시간. 자, 사건 발생 14시간부터 3시간 전에 드디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몇 시간 걸렸어요? 11시간. 11시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12시간 내에 막았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막은 겁니다. 아까 보세요. 양양로, 배상면주가 버티기를 하거든요. 관행적으로 버티기를 합니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버티기 하다가 더 발이 벗겨지는 거는 청와대가 워낙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말이 없어요. 5월 18일 날, 5.18을 이번 영화 34주년인가 그랬을 텐데, 그로부터 아마 일주일 전인가, 5월 13일이니까 한 5일 전이에요. 장성민 시사탱크, 또 TV 그 채널A 이쪽에서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전남 도청을 장악했던 것은 북한의 특수 대리역에 600명 중에서 200명이 출두하는 사건이었다. 이런 식의 증언을 해요. 얼마나 황당했으면 우리의 우파의 거두 조갑재 선생님께서 참지 못하고 이런 트위터를 날리셨겠습니까? 개혁령 안에서 철통같이 뿌리는 광주 수백 명의 평을 어떻게 통하? 수백 명이 죽었다는데 시신을 다 어디로 왔나? 시민, 시위자, 제약원 시민들하고 북한군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거나 북한군 데이터를 믿는 전무하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갑재 선생님의 트윗입니다. 그리고 그 역대 정권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몇 번의 이 추모제를 지내고 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일으켰던 주범들은 사실상 내란의 반란스피 음모죄로 철창 신세를 지고 백감전 가서 반성문에 쓰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 사실을 놓고 역사를 평가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놓고 전원 시대, 저는 조금 가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졌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시청률 몇 그래요? 종편 사사 채널 재작년 12월 달에 정권 차원에서 약간의 정치적 액션으로 2개만 내줘도 대타 발표한 지금 방송사를 4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공중파 방송의 통합 시청률이고요. 여기에 지금 종편 사사 채널을 모델로 한 채널 시청률입니다. 이거 그림이 조금 바닥을 갖다 그거를 좀 미안한 것 같아서 조금 위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0.5%가 거의 1년 유지되고요. 작년에 선거 때문에 아주 선정적인 선거 방송 많이 했잖아요. 거의 선거 2개 방송을 했죠, 거의. 그때 잠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숫자를 해가지고 방송 종편 4사가 올리고 있는 전체 시청률이 아직도 요거예요. 거의 1%대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레이디가. 근데도 그 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1년에 거의 1,000억 정도 지을 거라고 봐요. 몇 회를 버틸 수 있겠어요, 앞으로. 1,000억씩. 여러분이 만약에 그 종편 채널 운영 5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야, 우리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안 되니까 지금 KBS 시청률을 높여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대신 돈 가지고, 이 종편 채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만든 그런 방송에다가 왜 돈을 지원했습니까? 국민의 그 피같은 헬스의 시청률을 받아가지고. 정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등만 안 하거든요. 저 종편 지금 4개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 3년 안에 2개는 망해서 갈 거예요. 어느 분이 제일 기뻐 보이세요? 센다? 우리 이기스크 한번 해볼까요? 다 1등입니다. 거의. 1등을 안 하면 안 하죠. 이런 세상이. 이 김연아 선수의 흔한 그 컴백 승리의 미소. 정말 좋은. 이 3월 17일 날 사건이거든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뭐였냐면요. 제가 북한산에 원효봉 등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12시가 되니까 YTN 속보가 휴대폰에 뜨더라고요. 뭐지? 봤더니 김연아 무슨 또 자탄 마음 가지고 제가 산에 가서 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3월 17일 날 그 페이스북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누구지 아시죠? 네. 우리 국민 개그 공무원 박수님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개그맨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가 수상한 사진 문장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왜 개그맨이 됐는가 그 첫 계기에 대한 거를 A4 한 장 분량도 안 돼요. 짧게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그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김연아 목수가 그날 시간에 올라오고 왜냐면 이게 이제 18일 날 캡처한 건데 이게 17일 날 올라오는 건 이게 어제 가는 거예요. 딱 하루 만에 저 사진과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한 사람이 14만 명, 공유를 한 사람이 3,700명, 그 다음에 여기에 격려와 지지의 댓글을 붙인 사람이 3,300명. 딱 하루 만에. 저게 뭐 어떻다고 굳이 강조를 하냐고요? 여러분 14만 명, 여기 3,000명, 3,000명, 다음에 6,000명에다 다음 정도면 액션이 몇 개가 발생한 거예요? 15만 개가 발생한 거예요. 액션. 내가 어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클릭 혹은 댓글 혹은 그걸 퍼서 담기 어떤 메타든 간에 내가 이 글을 봤다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몇 명이? 15만 명.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2000년대부터 지금 2013년이니까 거의 한 15년 동안 인터넷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즐겨하는 애가 뭔지 아세요? 누구세요? 아이, 김세자라는 거. 아는 사람은 입을 담고 있어야죠. 눈팅입니다, 눈팅. 진짜로. 봤다는 흔적을 안 남기고 살았어요. 분명히 봤으면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흔적을 조명하게 안 남기냐면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뭔가 하다못해 좋아요, 하다못해 추천 한번 누르고 갑니다. 10명 중에 1명에서. 그러면 15만 명이 최소한 좋아요라도 누르고 나왔다는 얘기는 저 사진과 저 글을 몇 명이 봤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의미가 있는 거였으니까 아예 좀 애놀이 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은 그렇고
한 5명 중에 1명 했다고 치자. 그래도 저게 지금 거의 한 7, 80만 명 이상이 본 그런 사진과 글이라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이미 알려진 사람이니까 저도 나오지 않겠어요라고 또 사람들이 반박을 해요. 이 할아버지 보신 분 계세요? 평소에. 요게 사람들한테 인터넷 이슈가 되기 전에 이분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자, 그래서 누군가 저도 알아봤거든요. 저는 지하철 택배원입니다. 회사에서 조과료가 1만 원이 넘으면 제 아내랑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대요. 젊은 여러분 도와주세요. 배창이. 아, 이게 배창이라는 분이었구나. 본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 누구예요? 라고 써 붙이고, 간판을 그냥 아예 사진으로 붙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나마도 본인이 직접 올린 글도 아니고요. 누가 보냐면, 다른 지하철 퀵에 사장님이 오셨어요. 뭐라면, 사당동에서 지하철 택배 일을 하시는 대창이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아내분께서 칠순이 되셨답니다.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제주도 보내드립시다. 처음명입니다. 누구한테? 페이스북 보는 사람들한테. 자기 지하철, 달인 지하철 퀵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는 그 팬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분이 우리 회사에 있는데 70만원 할머님이 계시다고 하니 제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 좋아해 주세요. 올려진 게 3월 12일이고 요걸 캡처한 게 3월 14일입니다. 좋아요 몇 개요? 61만. 안 보이세요? 보여드릴게요. 좋아요가 61만 개, 댓글이 12,000개, 공유가 3,400개라고. 딱 이틀만. 김연아를 고사하고 박지성만큼도 유명하지 않은 분이라니까 저분이. 평소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도 나 이런 사람이고요. 이러이러해서 좋아요 받고 싶어요라고 사진 한 장 올리는 순간 이틀 만에 전원이 벌어집니다. 아까 15만 명이 뭔가의 액션을 남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70만 내지 80만, 맥시멈 저는 150만 명이 뭔가를 보고 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60만 개의 액션이 일어나면 도대체 몇 명이 봤어야 되는 거예요? 300만. 예, 아무리 애들이서 봐도 300만 개이 본 거예요.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필수 사용자 몇 명이 나세요? 월 사용자 800만에서 1000만을 왔다 갔다 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사용자라는 개념은 그 누적 가입 계정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표한 그 날로부터 최근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로그인을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내가 로그인해서 흔적을 남기는 사람만 근데 실제 액티브 유저, 사랑하는 사용자만 다시 집계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걸 액티브 유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인하지 않는 휴면 계정들, 이건 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게 800만이 지금 1000만이거든요, 요새. 그러면 평균 잡아서 900만이라고 치고 300만이 만약을 받다 보면 우리 이렇게 세부를 안 내기 있잖아요. 이 중에 한 번 보셨어요, 상당히. 저분은 단번에 스타가 됐죠. 좋은 의견 나쁘게 들었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나에게 수단이 없다? 나에게 광고비가 없다? 그래서 나는 홍보하기 힘들다? 다 핑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핑계 삼을 때가 아니고요. 나에게 아이디어가 없다? 나에게 창의적인 마케팅, 뭔가 지금 방법 넣은 이게 없다는 걸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도구가 없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TV가 없어서 내가 광고를 못 낸다? 신문 광고가 없어서 광고를 못 낸다? 말이 안 된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틀 만에 300만 명 이상한테 이렇게 사진 한 장 가지고 사람들을 가기시키고, 아니, 지하철 퀵이라는 게 사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사실 저거는 약간 짝퉁이었어요. 그 전주, 그 다음에 그 전달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1월 23일 올해 초였죠. 위제너레이션이라는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관리자예요. 이 친구가 저희 대표님이요, 라이브 1000개가 넘으면 남자친구랑 천일 기념일에 휴가를 보내준대요. 천일 기념일에 6월 31일이에요. 저는 그쪽 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눈물지.
3일 만에 23만 개의 좋아요가 나왔고요. 그 회사 페이지에 대한 라이크가 3,000개가 넘어갑니다. 그거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보너스 프라이즈였어요. 안 보내주셔도 상당히 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2월 1월 23일이었고요. 이게 지금 2월 26일이거든요. 젊은 친구 하나가 무릎 꿇고 이런 호소문을 합니다. 공무수 바꿔가 대표 509에 호소문을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509입니다. 본명은 누구고요. 공무수 바꿔가에서 주먹밥 만든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단돈 10만원 가지고 시작했고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수 바꿔 프랜차이즈를 차려서 물류 마진이나 가맹비나 교육비도 전혀 받지 않고 아주 소액의 로열티만으로 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성타번으로 어렵게 창업해서 어렵게 성공을 길거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자기가 큰 규모,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가맹 시간 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거 일치 없이 이거 방법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겠다는 분들 있으면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육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밑에서 교육을 받고 간 친구가 자기 친척의 자본을 동원해가지고 똑같은 사실 제조법에 그런 거건데 그 별도의 프랜차이즈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그게 이제 알려진 거죠. 이 친구가 약간 배신감 같은 느낌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러이러 사연들을 쭉 얘기하면서 후소문의 마지막에 A4용 통장부의 후소문 방향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좀 더 널리 알려만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만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소문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려줍니다. 알려준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의 올린 글을 내가 퍼서 내 답변에 갖다 걸어준다는 뜻이에요. 공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펌질이라고 해요. 허가하는 거예요, 허가하는 거. 요거 그 당시에 지금 요거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켰었는데요. 27만 명이 좋아요를 하고, 8,800명이, 9,000명이 공유를 해줍니다. 자기 답변을. 그리고, 힘내세요. 저는 바빠서 지지해요. 공부수 파이팅. 경련사만 많이 신경을 나옵니다. 3일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 공부수 바꿔가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하고 후소문 한 장을 써가지고 그대로 뿌리면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 지지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다 보니까 우리 학교 근처에 밥버거집이 하나 생겼어. 그런 일이 보겠죠? 혹시 저 공부수 밥버거가? 이름이 보니까 공부수가 아니야. 그러면 혹시 저 새끼들 저 공부수 밥버거에 좀 크레체 빼서 온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밥버거가 나오면요. 공부수이 아니냐고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27만 명, 30만 명이 만약에 그게 좋아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150만 명의 이미 자기의 인지도를 확보하는 그런 장사를 한 거예요. 다 지금 뭐를 제가 사연을 드렸습니까?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론을 쫓아가면 해외 유사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시험형에서 사연 얘기하려고 보여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국내 페이스북 사용 현황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왜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된다고 아까 제가 수량이 말씀드렸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나 대화나 사진이나 이런 걸 나누고 싶으시면 굳이 카톡 아니라 휴대폰만 가지고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간 사용자 수가 2,000만 원을 돌파했었고요. 그때 선거 때가 끼었기 때문에 좀 많은 활성화를 했었고요. 지금 일상 시기는 보통 1,220만 정도 나옵니다. 71대, 16대, 13. 무슨 대수식일까요? 그거 M, 그리고 W. 성비 격차가 더 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 나왔지만. 이게 모바일이고요. 이게 웹에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뭘까요? 저 같습니다. 이것도 쓰다가 이것도 쓰다가 양쪽으로 다 쓰는 사람입니다.
요거 합하면 몇 프로 나옵니까? 87%. 반응에 가면 90%. 90%가 지금 페이스북을 뭘로 한다고요? 제가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큰 제 스스로 미션이 뭐냐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강의안을 다 스마트폰 베이스로 바꾼다는 게 지금 미션입니다. 왜? 이제 사람들이 노트북 줘서 받친다니까요. 여기에서 인터넷이 다 되니까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거 안 되면 앱 팔아가지고 아예 작동을 시켜버리고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데는 이 앱을 따라서 모바일로 쓰는 비율이 이미 80% 넘는다. 나머지 13% 정도만이 오로지 이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에 모니터를 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이버 제가 작년에 선거 캠페인에 있으면서 네이버 부장님하고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작년이었으니까 올해 2013년도에 네이버의 가장 큰 사업 중점 포인트가 어딥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딱 한마디 하나요. 모바일이요. 모바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전체 검색 쿼리라고 질문, 검색이 올라오는 거에 64%가 모바일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 데스크탑이나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검색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미 모바일에서. 물론 아직까지 이게 클릭이나 액션이 벌어지는 건 이 컴퓨터 쪽이 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검색은 거의 다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위기에 느끼는 거예요. 왜? 저건 화면 액정이라도 크니까 무슨 뭐 플래시라도 띄우고 뭐 배너라도 걸고 뭐 이랬죠. 이 좁은 화면에다가 이 좁은 액정에다가 무슨 플래시를 띄우고 어디다 배너를 걸 거예요. 자기들의 광고 지면 자체가 지금 절대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모바일 광고에서. 상황을 걸고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찍어놓고 스팸이라는 느낌을 안 줄 것인가. 실제로 페이스북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전파가 되어 있고요. 코리안 클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우리나라 커뮤니티 카테고리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이 보면 1위를 디스코드라고 해서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씁니다. 월요일 방문자 보시면 일시평천 한 2천만 되죠. 페이스북 1000만 가까이 나오고. 근데 보통 이 다음에 있는 이 블로그를 놓고 SNS라고 굳이 분류하자면 분류할 수 있는데 저걸 커뮤니티 카테고리라고 부를까 하는 건 조금 의심스러워요. 사실상 사람들 간에 실시간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활동이 조직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페이스북이 커뮤니티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특별히 DC 인사이트, 트위터, 이글스, 일베 요새 많이 되는 일간 베스트라 그 다음에 TFP, 그 다음에 B2에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의 미친 짓이라고 해서 트위터 감옥까지 때리면서 살리려고 애를 썼다. 그 서비스는 200만 원. 얼마 전에 다음에서 트위터 짝퉁으로 운영하던 그 요즘이라는 서비스가 완전히 접근 갔습니다. 또 그나마 그 포스케어라는 이 모바일 툴을 뺏겨가지고 짝퉁으로 열심히 서비스했던 그 KT의 아이민도 접근 갔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글로벌 툴들이 들어오는 거를 짝퉁으로 느껴가지고 뒤늦게 쫓아가가지고는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빅투데이도 트위터 짝퉁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서비스 성남에서 그 벤처기업 몇 명이서 하던 거를 이제 네이버 인수해가지고 키워보려고 했던 건데, 저기도 전략이 잘못돼가지고 시간초 빛이 날 수가 없다는 동안에 아마 저희도 정말 울미에 도착하기로 좀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니까 바로 내일로 적어버렸으면 서비스.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해야 되는지는 저렇게 사람이 쓰고 있다는 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꼭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쪽으로 보여드려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대부분의 서버들이 어디서 들어가냐면 미국에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했던 시장 장악이나 이 방문자 점유율이 전 세계 SNS 시장의 점유율을 거의 자기주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올 제가 2월달에 뽑아본 건데 이게 거의 뭐 1년 이상 거의 변동이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크게 변동 없어요. 숫자 1, 2% 정도 변동입니다. 페이스북이 비지트 점유율로 60%를 자랑하고 있고요. 유튜브가 22%, 트위터가 한 2%, 인터넷가 2%는 요거만 합해도 거의 85%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보면은 뭐 구글 플러스 뭐 해가지고 사용자가 5천만에서 뭐 한 2억 이상 되는 그런 SNS들이 즐겨합니다. 10손가락 뽑아도 다 못 써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면요. 여기 상위 4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핀터레스트 이 정도가 이미 전 시장의 90%를 먹고 있다. 그러면 60%, 22%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여기에서 시장 동향이 생각하시죠? 이건 방문자 수단이고요. 실제로는 어떤 서비스가 웹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려면요. 방문자 수에다가 곱하기 뭘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접속한 사람들이 놀고 가는 시간을 곱해야 돼요. 거기다가. 왜? 우리 네이버도 아이디 있고 다음도 아이디 있고 네이버도 아이디 있지만 정작 검색하려고 그러면 어디 들어가요? 네이버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요. 여기 요런 서비스 다 유명한 서비스니까 계정들을 갖고 있어요. 방문도 한번 치해요. 근데 어때요? 방문에서 얼마를 쓰고 있느냐가 문제죠. 요건 페이스북이 전 세계 10억 명의 유저에다가 곱하기 평균 방문 체류 시간이 보통 하루에 15분입니다. 평균 10억 명 곱하기 15. 그렇게 하면 전체 웹에서 SNS에서 투자되는 시간에 거의 90%는 95%가 페이스북입니다. 나머지 5%는 10%를 가지고 구글 플러스, 텀블러, 트위터, 링크인, 인터넷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SNS 시장에서 전 세계 패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에서는 페이스북 완승입니다. 이미 세상이 페이스북 세상으로 산업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서비스를 가지고 SNS랑 버티는 것들 각각의 기능별로 영역별로 자기의 역할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미 천하는 페이스북 땅땅을해요.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시간은 4분 중에 3분이 페이스북에 있고요. 전체 온라인 웹사이트의 모든 트래픽을 다 합해도요, 7분 중에 1분이 지금 페이스북에 발생합니다. 그만큼 장악력이 큰 서비스고요. 사실상 글로벌 단일 커뮤니티를 만드는 투자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쓰시겠다고 할 말 없어요.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큰 웹 황제, 어디입니까? 구글입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이미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의 70%를 먹고 있어요. 단연 독점입니다. 미국의 정상적인 그 독점 금지법에 입각하면 저희는 벌써 해체했어야 돼요. 네, 나눠서 찢어냈어야 되는 그런 의사입니다. 저런 구글이 지금 매출도 페이스북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돼요. 페이스북이 작년 매출이 한 4조 정도 되는데 구글이 한 30조를 넘겼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거의 한 8배, 10배 정도 되는 그 회사고요. 아직도 페이스북이 자기들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지만 아직 답답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구글이 홈페이지가 저게 구글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가 구글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페이스북 안에. 페이스북 안에 구글이 새들어서 하는 전세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전혀 아쉬울 것 없는 이 구글이 그나마 자기 경쟁사에 이 조그만 미니 홈피를 빌려다가 이렇게 구글 자기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보시면 좋아요가 1230만 명, 그리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8만 5천 명입니다. 왜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구글이 굳이 경쟁사의 서비스에 가지고 자기 미니 홈피를 만드냐는 거죠. 어떤 시간이 되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 서비스, 이 페이스북에 있는 구글 홈페이지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 이런 회사예요, 우리 이런 상품 갖고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홈페이지에서 사람들한테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어떤 정도냐면요, 대화를 하려고 여기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좋아요하시고 팬이 되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올리는 걸 혹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라고 해서 순전히 커뮤니케이션 용도 쓰는 겁니다. 가보세요. 실제 들어가보면 자기들이 드문드문 글 하나씩 올려놓으면
그 밑에서 글을 달고 댓글을 하고 좋아요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그냥 유저들이에요. 구글의 팬들이에요. 그 팬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뭘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찍고 우리를 지금 지지하는 이 팬들은 우리의 담벼락에 와가지고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철저히 소통입니다. 소통입니다. 이거를 꼭 시간이 없어서 이만 고객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구글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 페이지거든요. 보시면 구글이 하는 일은 여기에 드문드문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포스트를 올려놓으면 나머지 막 아랍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고 공유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좋아요하고 누군가가 댓글을 붙이고 하는 행위들이 다 유저들 스스로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끊임없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남의 그 잡을 새를 들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포스터를 엔터 치시면 일단 아파요. 제 2위 다음 역시 아파요. 지금 아파서 손님들이나 팬들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전 세계 지금 1위를 먹고 있는 구글 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드립니다. 페이스북 왜 하세요? 뭐 하려고 하세요? 이런 사이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피티캐스트라고 합니다. 새우통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미 좋아요한 사람 숫자가 62만 명, 여기 80만입니다. 기업 페이지도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끼리 노는 페이지처럼 보이는데 60만, 80만에 지금 좋아요를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60만, 80만 정도 하는 거냐면 거의 뭐 SKT나 뭐 KT 정말 이렇게 막 이벤트 빵빵 하고 계속 좋아요 그 사람을 불러모으고 하는 그런 대기업 사이트랑 거의 견줄만한 수준이거든요. 저는 아직 우리나라 기업 페이지 중에서 100만을 넘어가는 페이지가 거의 없습니다. 100만 넘어가는 페이지는 많아요, 많게. 근데 대부분 무슨 페이지냐면 연예인들 페이지. 싸이 500만, 소녀시대 400만 이런 식으로. 기업 페이지는 전체로 100만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기업 페이지 가가지고 좋아요 100만씩 이런 페이지들 뭐 하는 페이지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입니다. 실제로 가보세요. 정말 웃기는 동영상만 계속 올려요. 저기도 PT라고 여기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PT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포개티냐 거기서 붙인 것 같아요. 저거. 저기도 거의 재미있는 동영상이 보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아니더라도요. 비공식적으로 이 친구들이 저 페이스북의 저 페이지를 팝니다. 왜? 여러분 우리 페이지에 동영상 하나 실어보실래요? 보시면 우리 좋아요가 이미 62만 명이고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104만 명이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에 와가지고 좋아요를 했거나 댓글을 붙였거나 이런 포괄하는 분들 아까 얘기했죠. 액션을 남긴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어때요? 적어도 당신이 어떤 포스트 하나 올렸을 때 우리한테 올리시면 최소한 일주일에 100만 번의 액션을 이겨드리겠습니다라고 보증을 합니다. 전사 안 될 것 같아요? 100만 명한테 광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돈 안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이 페이지에 가서 못 올립니다. 자기들이 올리는 것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당 200만 원 받아갑니다. 올려줍니다. 얘네들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뒤로는 하나 올려주는데 70만 원만 주세요. 딴 데 가서 광고하지 마시고요. 한 70만 원, 200만 원 쓸 그 광고비가 있으시면 얘네 사이트 가서 걸어 놀라보세요. 일주일 동안 5만 원 와서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왜 TV에다 광고를 내는데요? 왜 급시장을 내면서? 왜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왜 네이버 가서 포털에다가 수업 광고를 하는데요? 노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근데 걔네들은 진짜 멤버한테 노출되는지 쫓아서 잘 안 보여줘요. 이런 데 가면요, 내가 올린 포스트에 대해서 좋아요, 댓글 다 나온다니까요. 심지어 누가 좋아요 눌렀는지, 누가 댓글 붙였는지 명단까지 다 나와요. 이런 기회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광고를 뿌리고 나서 누가 받은지 그 사람 리스트를 뽑아야 되는데. 페이스북이 무서운 거는요,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누가 봤는지, 누가 내 팬인지, 누가 댓글을 붙이고, 누가 좋아요 했는지 리스트가 다 나와요. 그런 광고를 하고 싶으면, 네, 페이스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브라우니 사이트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지금 양각대 하나 보여드릴게요. 브라우니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입니다. 말이 없는 연예인. 근데 이 말 없는 연예인의 지금 팬이 몇 명이에요? 15만 명입니다. 이 브라우니가 얼마나 말이 없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브라우니 페이지가 만들어진 건 작년 8월 22일입니다. 8월 25일 3일 뒤에 딱 한번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32,000명이 좋아요하고 173명이 공유를 하고 5,800명이 댓글을 썼습니다. 이거 완전 광기야. 자, 그리고 드디어 2달 뒤에 또 입을 열었습니다. 10월 8일 날 G극고 3, G극고 7,300명이 좋아요를 하고 470명이 댓글을 붙이고 2명만 좋아요를 이걸 보면요. 자, 그때 다시 세 번째 입을 열었습니다. 10월 28일 날 문과연생이 2개. 그리고 3,500명이 좋아요하고 290명이 댓글을 붙이고 역시 공유. 그리고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요하고 한 사람이 15만 명이 넘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61명. 일주일치예요. 7로 나누면 합의 5명. 재미를 들어오는 5명. 우연히 들어온 5명입니다. 자, 얘네들 참 멍청한 거예요. 이거 15만 명 만드는데 한 달도 안 걸렸거든요. 15만 명의 팬을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었어야죠. 아까 피기캐스트 새우동 장사가 된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얘네들 15만 가지고 잘 키웠으면 됐죠. 근데 왜 망했을까요 지금? 이건 없어진 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왜 망했어요? 예,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왜? 페이스북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는 페이지예요. 내가 말을 던지고 누군가 받아주고 받은 말을 다시 던지고 또 대화를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오고 그거에 스플릿 또 다음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점점 또 다른 친구와 또 다른 팬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거든요. 브라운이라는 컨셉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디어가 그 뒤에 말을 안 함으로써 결국은 망합니다. 브라운이가 소통을 거고 있거든요. 아쉽습니다. 제가 만약 이 페이지 만든 친구였다면요, 이 15만 명 좀 만들었을 때 카메라가 들고 끝났을 것 같아요. 브라운이 잘 키워보라고. 분양시켰어야 돼요. 아쉬워요. 자, 브라운이는 그렇게 좀 넘기시고요. 자, 중요한 거. 혹시 아까 제가 전화 요청에 안 했죠? 네, 됐습니다. 자, 강남구도 지금 보면은 GM 패밀리라는 공식 계정을 가지고 지금 좋아요가 무려 504명이 있습니다. 언제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적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강남구청 페이지에 와가지고 좋아요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뭐 광고를 볼까? 공식을 볼까? 뭐 안내문을 볼까? 뭘 볼까? 여기 잘하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숨은 강남단지. 뭐가 좀 눌러져 있는 거겠네.
또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개인들 이걸 신뢰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숨은 경남 맛집 우리 부처님의 노트가 나네. 자,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놨을 때는요, 그 페이지를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내가 거기서 재미를 얻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한테 돈이 됐거나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에 와가지고 흔적을 남기거나 재방문을 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미, 유익, 정보, 세계. 셋 중에 뭐라도 있으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없으면 다시 하는 거예요.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방문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첫 방문에서 이 사람이 다음 번에 여기 올 수 있는 것과 거기서 다 결판이 나거든요. 500명이 지금 좋아했는데 이 500명이 왔을 때 정말 자기가 여기를 다시 한번 왔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저게 횡단화실이 늘어납니다. 굳이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왜? 거기에 가봐. 이런 게 있거든. 그게 나한테 유익하거든. 너한테 유익할 거야라는 뒷소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맛집을 저기에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말 올렸다면 그 맛집 리스트만을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왔을 거예요. 지금 그런 유인 요소가 없으니까 일정 정도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 가방에 별도 없어 라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잘 안 돼서 안 된다.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노출하면 됩니다. 강제로 노출하면 신기해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페이스북에 대한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고 팁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제 들어도 저런 팁이 있었나 싶은 것들은 제가 서로 다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것만 한 예를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을 제대로 사용을 하시려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인 계정만으로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가장 반쪽짜리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통 용도의 목적이라면 카톡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비밀도 보장되고요. 친구들끼리 우리도 돈도 쓰고 그럽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누가 새 나갈 그런 걱정도 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용도나 마케팅 용도로 쓰실 거라면 페이지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걸 왜 만들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왜? 페이스북을 하라고 이런 약간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발 개인 프로필을 가지고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쓰지 마세요라고. 개인 타임라인은 개인을 위한 용도이지 조직을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쓰실 거라면 페이지를 만드십시오라고 이용 약관에 규정을 해놨는데 그 이용 약관을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개인 프로필 타임라인은 사람과 사람이 교류를 하는 공간이고요. 이 페이지는 사람이 아닌 브랜드. 만약 이게 책임표 레이저폰이라는 상품이다. 이게 뭐 책임표 스마트폰이다. 이런 게 있으면 요거를 내가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말하면 요거 하나하나가 모두 다 페이지입니다. 미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안에 있는 미니 홈페이지 그리고 이걸 좋아요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여기에 올라온 새로운 컨텐츠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를 팬페이지라고 부르고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이 브랜드 홍보하는 페이지인데 이걸 브랜드 페이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같은 얘기고요. 줄여서 그냥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이 페이지는 철저하게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상품이나 어떤 홍보할 내 브랜드에 대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가상의 프로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보여요. 대문 사진 하나에 프로필 사진 하나, 대문 사진 하나에 프로필 사진 하나.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사람 프로필인지 제품 페이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디서 구분이 되냐면 사람인 경우는 여기 가보시면요. 친구 추가, 메시지라는 버튼이 보이고요. 이게 페이지면요. 이 친구라는 말 대신 좋아요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친구를 맺을 수 있어서 친구 추가 혹은 내가 친구는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팔로우라도 활용할 때라면 여기 팔로우 버튼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요.
요거는 버젓이 사람 얼굴이 프로필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요 페이지는 최규문의 페이스북 가이드라는 제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 컨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가상의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랑 파트너를 하고 계신 송영호 선생님이 소셜 전략 연구소라는 자기의 연구소 자체를 브랜드로 만들어놓은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대표자 얼굴만 사람처럼 방하는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이스북이 사람인 것이 사람이 아닌 페이지에 가가지고 좋아요를 하거나 댓글을 붙이거나 어떤 글을 포가는 거 다 허용합니다. 왜? 사람은 주체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니까. 대신 만약 이분이 소셜 전략 연구소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누군가 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저 이런 페이지 있거든요. 여기 좀 와주실래요? 여기 좋아요 해주실래요? 가서 아까 얘기한 BTM이 있죠. 가서 담벼락에다 뭘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든가 좋아요를 하려고 한다든가 댓글을 쓰려고 한다든가 하면요. 모조리 다 뒤집힙니다. 왜? 너는 광고 사이트거든. 사람 사이트 아니잖아. 광고 사이트한테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세요? 내 담벼락이 찌라시로 보게 돼요. 그러면 잠깐 쳐다보기가 싫어져요.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세요? 트위터가 그래요. 트위터는 실명 계정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아이디 계정, 별명 계정, 컴퍼니 계정, 이메일 아이디만 있으면 무조건 나만들어줘요. 그래서 5억 개 계정 중에서 2억 개짜리 이런 가짜 계정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 타임라인이 수많은 광고용 그 트윗으로 도배가 되어버리면서 정작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가 다 가게 붙여버려요. 짜증이 나죠. 그 다음에 안 봅니다. 페이스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더군다나 15억 명의 지금 그 전제 장사 그거죠. 고객들이 지금 있는 곳인데 온갖 장사꾼들이 전화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허용해줬는데 만약에 사람한테 접근하는 허용해주면요. 그날도 여러분의 모든 그 타임라인이 광고 찌라시로 도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허용을 안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딜레마가 발생해요. 정작 내가 팔고 싶은 건 이쪽 브랜드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개인 사람들한테 가서 홍보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 이 난관을 어떻게 보고요? 광고부터 합니다. 설령 이게 브랜드지만 관리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관리자는 누구를 갖고 있어요? 친구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 이런 페이지 만들었거든, 친구들아. 내 페이지 좀 와가지고 좋아해주고, 여기 있는 그 컨텐츠 좀 퍼갈래? 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관리자의 친구한테 먼저 부탁을 해야 돼요. 그건 가능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관리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관리자를 추가로 보면 돼요. 공동 관리자를 더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내 친구 그룹에다가 같이 공동 관리하는 사람의 그룹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몇 명을 더 공동 관리를 두는 데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몇 명이죠. 페이스북에서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맺고 있는 친구는 1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2명. 많아야 글로벌 평균 3명밖에 안 됩니다. 뭐 2명 만들어봐야 260명, 3명 만들어봐야 390명.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뭔가 홍보를 요청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았어. 친구가 그걸 원한다면 내가 쏴주지 하고 같이 거들어줄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이 페이지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 개인 프로필에 친구가 많거나 혹은 그게 못한다면 정말 친구가 많은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그것 안 되면 정말 내가 뭐를 원하고 뭐를 부탁하든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친구의 그룹을 만들까. 그거를 못 만들면 페이스북으로 어떤 홍보나 광고나 마케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룹 활동을 하셔야 할까요? 그룹은 300개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거 안 하시고서 자발적으로 내 페이지가 어디가 누군가 좀 많이 확산돼서 기대하시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고 내 걸 알리시는 유일한 방법은 광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돈을 벌어요. 그 조건으로 사료를 벌어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미안하지만 예전에 카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뭐 옛날에 막 10만 명 카페, 20만 명 카페 막 회원들 모아놓고 돈 주고 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거 가지고 장사할 수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가입인사 필수.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가입을 하면 한 사람들이 어서오세요 막 댓글 붙여주는 겁니다. 페이스북 국내 사용자가 800만이나 1000만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들어가서 인사만 나누면 1000만 명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인사를 할 것처럼. 내가 가입해서 저 오늘 페이스북 가입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누가 저를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가입한 거예요. 그냥. 혼자 벌판에 혼자 깃발 하나 꽂을 거예요. 나 오늘 페이스북 할래라고. 주변에 관계 한 명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친구를 하나 사귀어서 그 사람이 나를 페이스북에 초대한 사람이건 아니면 내가 정말 앞으로 같이 이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건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친구야 나 친구 이 페이스북 가입했는데 나랑 친구 해줄래? 라고 그쪽에 친구 요청을 해가지고 그쪽 상대방 친구가 그의 친구가 반갑다 하고 수락을 해주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한 명의 구경꾼이 생겨요. 그 구경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담벼락에 올리는 글을 집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생긴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되면 또 해서 두 사람이 네 사람 만들고 네 사람이 여덟 명 만들고 여덟 명이 여섯 명 만들고 이렇게 확산되는 게 페이스북의 성장 원리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성장을 못하면 절대로 내가 어떤 얘기 아무리 이쁘고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 올려도 그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늘어나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10억 명의 가입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페이스북의 평균 친구 숫자는 130명입니다. 앨버리스 블로거. 한국 122명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니까 한 사람이 100명씩의 친구가 갖고 있다고 쳐요. 자, 내가 어떤 글을 홍보를 할 목적으로 올렸어요. 이게 전파가 최대한 많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전파가 되겠습니까? 이 구조에서. 올렸을 때 나랑 어떤 대화가 가능한 접점은 그렇게 A, B, C를 해가지고 몇 명한테 접점이 된다고요? 120명밖에 없어요. 120명. 그러면 A나 B나 C가 내가 올린 그 글을 읽고 이 글은 나만 보기엔 아까워. 내 친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공감을 해가지고 어때요? 퍼가주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블로그식으로 누군가가 스크를 해가지고 자기 담벼락, 자기 블로그를 퍼가서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방문자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서 깨끗하게 끝납니다. 100명. 맥시멈. 자, 정말로 운 좋게 이분이 정말 중요해. 정말 이건 나 혼자 보면 안 될 것 같아. 내 친구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A나 B나 C가 다 감동해가지고 다 내 걸 공유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드디어 이 각각도 100명의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드디어 100명의 댓글을 묶여서 1000명을 노출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 A의 친구 X, B의 친구 Y, C의 친구 Z까지도 감동 감화를 해서 이것도 다 퍼가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10,000명의 100명의 친구들한테 노출이 돼서 이게 100,000명한테 노출이 돼요.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박지선의 사례나 원태이였죠. 할아버지나 기타 등등의 사례들은 다 이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XYZ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00만, 200만, 300만이 120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끊기면요, 10,000명을 절대 넘을 수 없고요. 여기를 넘어서 못하면 100만 원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나중에 해보세요. 특히 홍보용으로 써보시면요. 보통 아무리 열심히 내가 500명, 1000명의 친구를 가지고 팬들을 모아가지고 홍보를 해도요. 보통 많이 나가야 한 2, 300, 조금 더 나가면 500, 1000을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공유하기 시작해주잖아요. 그럼 바로 10,000단이 넘어요. 만에서 조금 더 누군가가 그 다음 단계 공유해주잖아요. 그럼 몇십만 단이 바로 가버립니다. 이게 확산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파 구조를 이해를 못하시면 페이스북에서 자꾸 헛발질 하게 돼요. 왜 내가 전파가 안 되지? 왜 내가 전파가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전파되는 사례를 보여줄게요. 다른 사람 사례 들으면 별로 시간이 안 난다고 다 하시기 때문에 콘서트 것처럼 광고 하나도 안 하고
보통 이런 그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는 저도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한 분기에 한두 번 정도, 한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났던 분인데, 보시면, 이거 2월 27일이네요. 올해가 2월 28일까지 있으니까 2월 말이었는데, 그날 밤 10시 40분에 제 개인 타임라인, 프로필에다 올린 글입니다. 그때 친구 수는 5,000명에 제 걸 팔로잉해서 이제 구독하는 사람은 2,000명 정도 됐어요. 한 7,000명 정도로 된다고 하는 얘기였죠. 메가스터디 광고 좀 무리한 짓인데요. 바로 패러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가 쓰는 관계 안 계시죠? 계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3월달에 신학기 개강을 하는데 내용을 보겠어요. 친구야, 지금 네가 친구 찾을 때가 아니다. 개강하면 바로 네가 우정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다 너희 경쟁자일 뿐이다. 너도 어떻게? 학원에 등록하고 빨리 와서 공부해. 이런 내용의 그 학교와 애청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걸 본 사교육업체 없는 세상에서 황당했던 거죠. 국내 제1의 사교육업체에서 기껏 낸다는 광고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에서 그 사진 그대로 패러디하고 그 카피 그대로 패러디해가지고 친구야, 우정을 쌓는 순간은 인생의 아주 짧은 순간이란다. 지금 이 옆에 어떤 친구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바랍니다. 이런 식의 패러디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따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스토리 광고만 보고, 어떤 사람은 패러디만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안 보여요. 왜? 다 그럴 듯 하거든요, 커피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구나. 그럼 비교를 해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나 쳤고요. 그 다음에 이 사교육업체 부사를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가지고 두 개를 합성해놨어요. 위아래로. 카피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사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라고 했더니 27일날 걸어가지고 3월 1일까지 이틀이 경험 안 됐어요. 한 42시간 정도 경험하고 나서 비교해봤는데 개인 타임라인에다 걸면요. 몇 명이 공유했고 몇 명이 좋아했고 몇 명이 댓글 붙였을까 이 숫자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서 몇 명이 봤습니다는 데이터를 안 줘요. 근데 그거를 페이지에다 걸면요. 다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친구가 몇 명이 봤고 친구의 입장으로 친구의 친구가 몇 명이 봤고 광고를 했으면 광고로 몇 명이 봤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측정을 해보려고 제가 5분 뒤에 제 개인 페이지에다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값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5분 가격을 올린 거고요. 같은 시간대 보니까 여기가 공유가 34개 발생하고 이쪽이 37개. 여기 댓글이 71개, 여기 댓글이 140개. 여기 댓글 5개, 여기 댓글 15개. 어떤 비교는 될지 아시죠? 친구들은 확실히 좋아요나 댓글 같은 반응을 많이 줍니다. 공유도 웬만큼 해줍니다. 근데 오히려 이쪽에 페이지에 올린 글들 사실 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관계거든요. 교류하는 관계라기보다는 학교를 팔로잉하는 관계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아요나 댓글은 사실 떨어진다. 20번. 대신 이게 유익하다. 다른 친구들도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면 공유는 거의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오가니 내 친구가 직접 본 거예요. 팬들이 직접 본 숫자가 348개라는 거고요. 바이럴, 일성으로 일어나는 게 8,600개입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거의 한 9,000명이 봤구나. 저 포스트는 최종적으로 한 10,000명이 넘게 옵니다. 두 개 다 그러면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노출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왜 떴을까라는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페이스북을 모바일에서 앱을 깔아놓으시면 그 앱에 그 전체 기능이 있는 앱이 있는가 하면 그냥 메신저 기능만 있는 앱이 있어요. 그 메신저 기능 앱이 어떤 기능이 그 지난달 추가가 되냐면 음성 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 기능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 메신저라는 앱이 있고요. 이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뜨는데 그 아이콘에 이 인포 버튼을 눌러보시면 무료 통화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보시면 상대방이랑 공짜로 통화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쭉 설명을 해가지고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한 이틀 3일이 지났을 때 공유가 50개가 발생하면서 거의 한 10,000개이 보입니다. 한 사례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 페이스북 보통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꼭 스팸들이 한번 봅니다. 보시면 갑자기 I can believe I still have this picture.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이런 그림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이쁜 그림이죠.
저런 애 특히 남자분들 생각하고 꼭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애기 나한테 딸리면서 내 친구들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글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항의가 들어오죠. 야, 너 모자 떠든지 말도 안 되는 걸 거냐? 나 그런 거 보낸 적 없는데. 이게 스팸 애들이거든요. 낚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견 즉시 삭제해버리십시오라고 얘기를 올렸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여기 또 한 하루 지나니까 공유가 일어나고 이것도 한 3,000개 가까운 공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글을 올렸을 때 근데 저게 보통 10,000명, 5,000명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 특히 안 했을 때는 평소에는 보통 많이 봐야 한 500명, 600명밖에 안 봅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떴다 그래야 보통 한 4,000명, 10,000명짜리 올라가요. 이유는 단 하나. 잘 보세요.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법한 이슈,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게 본질이 이렇거든요라고 어떤 추가 정보를 줬을 때 또 이런 앱을 까시면 이렇게 음성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어요라고 어떤 유익한 정보를 남겼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스팸에 감염되시면 안 됩니다. 낚시에 나가지 마세요라고 어떤 자기가 빠질 수 있는 어떤 함정을 경고해 줄 때, 이머전시죠. 긴급한 상황. 이럴 때 사람들은 굳이 내가 공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도 알아서 공유합니다. 그럴 때만이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산의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포스트가 뭔지를 정확히 분석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류의 그런 타입의 글들을 올려내야만 사실은 페이스북을 이렇게 홍보에 도움을 쓸 수가 있거든요. 돈 안 드는다. 광고 하나도 안 합니다. 저 광고하려면요, 다 보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을 활성화시키려면, 설령 내가 우리 회사 페이지, 우리 기관의 페이지를 홍보할 목적이라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 페이지를 홍보해 줄 수 있는 나의 매니아 그룹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와 그런 그룹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룹 내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있죠. 결국은 이 개인들이 자신의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전파를 해주는 원리가 페이스북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핵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그러니까 내 일을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동지적 그룹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페이스북에서 자발적 전파, 광고 없는 그런 그 홍보를 불가합니다. 기본기는 몇 가지만 말해드릴게요. 몇 시간이면 예, 여기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저도 쓰는 기능은요, 이거 하나를 쓰고 계신 거예요.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로고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첫 페이지 뉴스피드. 뉴스피드는 친구의 모든 소식들을 한꺼번에 쫙 긁어다가 보여주는 이게 공동 담벼락이에요. 내가 예전에 친구들을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비밀지 뭐지 무슨 일이 있었니 이걸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일이 갈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동네 길목에 있는 공동 담벼락에다가 대통령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선통이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쫙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타임라인인데 그 타임라인은 중요하긴 하지만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기능이 지극히 일부예요. 그 다음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사진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 밑에 쫙 그룹들이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친구의 소식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소식이 나오는데 어떤 친구는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글이 있을 때 이렇게 점열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딱 눌러보시면요. 인기 소식의 디폴트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인기 소식은 뭐냐면 나랑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글에 지금 계속 댓글이나 좋아요를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좀 알아보는 게 좋겠어 라고 추출된 것, 추려진 것들만 여기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또 그 글이 친구들이 올리긴 했으나 별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아예 그걸 걸러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디폴트 옵션으로 되기 때문에 내 친구가 1000명이라도 내 담벼락에 뜨는 소식은 50명, 100명이 안 넘어갑니다. 굳이 내 친구들이 무슨 글을 올리고 있는지 다 보고 싶으면요. 이거 실시간으로 바꾸셔야 돼요. 옵션을 바꿔놓으면 그때부터는 내 친구 중에서 누군가 가장 먼저 손 올린 사람을 숨겼습니다. 보기 싫으면 숨길 수도 있고요. 게시물에 대해서 아까 사람들 눈팅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누군가가 얘기를 주고받는데 나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좋아요도 하고 싶지 않고, 댓글도 달고 싶지 않고, 그냥 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어떤 경우, 우리 상사가 뭐라고 하지? 내가 봤다는 흔적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요, 살며시 게시물 팔로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 게시물 팔로우를 내가 클릭해놓은 이 포스트에 대해서는, 이 페이스북 하다 보면 좌측에 누가 뭐 보시겠습니다, 누가 댓글 하셨습니다, 요게 계속 떠요. 요 글에 대해서 뭐가 붙습니다. 그런 게 게시물 팔로우가 있는데, 참고로 그냥 봐주시고. 뉴스피드는 저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강력한 툴로 쓰셔야 되는 거, 제가 강추하는 거 뭐냐면,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내 개인의 이야기나 일상 활동들이 타임라인한테 노출되는 게 싫어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올리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안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정보를 안에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다 문닫아 놓으시고, 건너뛰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친구 맺으셨으면 요거는 쓰세요. 메신저는 정말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네이톤 같은 거 쓰시면 친구들이랑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는 이메일과 채팅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종합 커뮤니케이션 툴이에요. 시간이 짧더라도 이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기가 접속을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의 타임라인이 나오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시간 하려면 시간이 걸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개인의 프로필이고 이 로고 버튼을 누르거나 이 홈을 누르면 페이스북에 메뉴들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 중에서 메시지라는 게 있고 이 메시지를 누르면 내가 현재 친구들과 주고받고 있는 모든 대화들이 마치 이메일에 받은 편지하는 모습이 쭉 나오죠. 누구라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렇게 쭉 보다가, 최 선생님이 이런 지하철 투명한 거 있었는데, 요거를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메일을 보통 여러분이 받은 거를 누구한테 보내주니까 뭐 했습니까? 전달하겠어요. 페이스북 전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에 게시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건 지금 뉴스피드네요. 메시지를 주고요. 네. 보시면, 누군가가 보내온 어떤 소식이 있으면, 요걸 하나 선택했을 때, 이거 링크 좋은 행사인데,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작업란이 있어요. 예, 요걸 누르시고, 여기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전달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앞에 없었던 체크박스를 보시면, 요거 저랑 나눴던 요 기사는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군요. 요 링크 중요한 링크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체크, 요거 전달 버튼 누르면 누구한테 전달할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우리 김청원장님한테 할 거면은, 이렇게 친구가 되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리스트에서 메시지를 뜹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이 정보를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대한 좋은 강의를 한다는데, 정작 그 사람이 아직 페이스북 안 하고 있어. 그럼 친구도 안 돼 있고,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분한테는 조용히, 그냥 그분이 쓰는 뭐요? 메일. 그 사람의 메일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지메일 쓰시면 지메일, 거기에 쓰시면 메일, 네이버 쓰면 네이버 메일. 이렇게 해서 다 맞게 썼다. 그런 장이 하세요.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페이스북에서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 이 전달 메시지를 받게 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혹시 상사분이 나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꼭 이런 회사를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추천서 써야죠. 이 글을 왜 전달합니다. 라고 하고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김청 선생님께서 받으실게요.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신 한번 해주세요.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반가워 플러스 이제 아까 제가 누구한테 이메일을 하고 했잖아요. 그 이메일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의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갔죠. 받은 편지함 받았는데 나 잘 받았어요. 괜찮은 좋은 정보네요. 해서 그분이 회신을 보내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네, 제 표표를 들어옵니다. 파일처부터 가능하고요. 네, 잘 받았어요. 들어왔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 아까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회신 리플라이를 보내면 그것도 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잘 봤습니다. 네.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파일 첨부 가능하고요. 25메가까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이메일로 받은 거를 페이스북으로 쏠 수도 있어요. 네, 페이스북은 내가 만약 어떤 그 아이디를 봤으면 여기 최규문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유저네임이라고 가지고 이 페이스북.com/하고 자기 아이디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아직 여기에 임시난방판 공인료 해가지고 숫자로 쫙 해가지고 임시번호판 붙이고 다니시는 계시면 없죠. 네, 자기 아이디로 바꾸세요. 유저네임이라고 치고 들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유저네임. 예, 여기다 뒤에다가 유저네임이라고 치면 갖고 계신 아이디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항목이 나와요.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네이버 아이디든지 다른 아이디든지 넣으시고 하면은 이름 붙일 수 있거든요. 이게 붙는 다음에 이걸 거꾸로 해서 골뱅이 페이스북.com이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의 페이스북 이메일이에요. 새로 구해받은 자동으로 구해받은. 근데 만약 내가 어떤 이메일을 하면서 받은 편지함으로 받은 그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페이스북 속에 있는 누군가한테 전달해주고 싶군요. 그분의 저 아이디 골뱅이 페이스북.com에 가는 이메일 받은 사람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보내게 하시면 이메일이 편지함으로 들어와요. 그냥 페이스북에 쪽지함으로 들어와요. 그 메일 파일 처음 달라집니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그게 메시지가 갖는 그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할 수 있거든요. 보니까 오늘 이 행사도 강남구청에서 좀 뒤늦게 그 이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까 초대를 하셨는데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기의 그 계정에서 어떤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다니면 어떤 그 방법이 따르냐면 내가 특정한 사람을 초대하려고 초대자를 만들었을 때 한 사람 하나는 체크해서 초대를 해야 돼요. 네, 그게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러면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사람을 해야 되나? 이 사람을 해야 되나? 이걸 하느라고 작업이 안 됩니다. 진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내가 어떤 친구를 맺을 때부터 이분은 무슨 그룹, 이분은 동문 그룹, 이분은 무슨 옛날에 동문과 축제하는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칭을 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최소한 전체에서 찾는 것보다 그 그룹 하나를 지정하고 그룹 해당자들만 딱 추려서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클릭 하면 쫙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친구를 맺으실 때는 꼭 리스트로 분류를 하세요. 추가로. 근데 그게 돼 있다 하더라도 가장 그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어떤 초대장이나 어떤 행사를 안내하시는 방법은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이벤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벤트 밑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것은 다 그룹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만약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5,000명의 친구들 중에서 정말 마음이 통하고 내일처럼 아껴줄 수 있는 사람 500명만 좀 추렸어요. 5,000명에서 정말 10명 중에 1명만 추린 겁니다. 베스트 프렌드. 이분들을 저의 번님들이라는 그룹으로 넣어놓고요. 만약 내가 어떤 행사를 하고 싶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은 친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들은 제가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떻게 생긴 분이고 뭐 하시는 분이고 나랑 어떤 관계로 친구가 됐었는지 거의 기억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똑같이 여기서 이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벤트 여기 보면 만들기 눌러가지고 여기 오늘 관계들입니다. 상대정보 6명 어디에서 만나요. 장소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딱 만들 때 딱 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페이스북 번님들한테만 공개를 하시고요. 여기에 디폴트로 모든 멤버를 초대하겠습니다라는 이 색깔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만드는 순간 어때요? 500명한테 다이렉트로 다 나가요. 초대장이. 그리고 거기에 참석할래? 불참할래? 아니면 조금 더 고려해볼래? 이걸 아예 그 패신을 요구하는 버튼이 딱 박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누군가는 참석을 하겠고 누군가는 나 시간이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한테 나오게 하면 그분들은 불확실이라는 어떤 명단에 여기에 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낸 거에 대해서
여기 다시 또 오른쪽에 추가 옵션을 보면요. 손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하는 그런 옵션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참석하겠다고 응답하는 사람과 아직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참가회비는 10,000원이야. 추가로 보내야 돼. 참가회비 10,000원이야. 이 추가 얘기를 참석할 의사도 없는 사람한테 또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욕 나오죠, 그러면.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 이벤트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공개를 누구한테 할 거냐를 정해주면 그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은 설령 우리 이벤트 링크를 사람한테 아무리 뿌려줘도 그 사람한테는 안전입니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이벤트에 추가로 담겨 있어요. 또, 여기 이세경 대표님께서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 사진에다가 태그를 하시는 거. 태그랑도 링크를 잘 넣는. 네,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그 공유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왜? 자발적으로 공유가 안 일어나면 전달할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강제로 전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사진에다가 태그를 넣는 거예요. 강제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진 하나 올릴 때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 확인인데 작년도에 지방선거를 출마하면서 서울시에 의원 출마하면서 광화문 사진 하나 넣어놓고 유로이랑 광화문에 대한 이야기를 쓴 다음에 이게 책임목표 시작을 이렇게 쫙 걸어놨습니다. 50명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자기가 자기 담벼락에 한번 올리는 사진인데 이 50명의 담벼락에 동시에 올라가요. 자기 친구가 만약 1000명밖에 없고 다른 친구들이 1000명씩 갖고 있는 게 파워 유저였다, 페이스 파워 유저였다 그러면요, 1000명 곱하기 50명을 해요. 강제입니다. 그 타임라인의 주인이 내 담벼락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마세요라고 막아놓지만 않았습니다. 사진을 임의로 번역을 막아놓지만 않았으면 무조건 강제 노출되고요. 그분들의 친구들한테 다 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명분이 있고 어떤 긴급성이 있고 그 글이 올라오는 걸 상대방이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필요할 때 쓰셔도 됩니다. 근데 본인한테 가는 건 이해는 그 사람의 친구까지 갔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 담벼락에다 갖고 올리는 거니까. 네. 올리는 행위는 내 담벼락에 한 번 올리는 행위인데 생각가 걸린 순간 그 사람의 담벼락에 동시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사진도 가능하고 동영상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텍스트인 경우에 골뱅이를 치면 골뱅이 쳐가지고 그분 이름하고 이렇게 멘션을 하면 그 사람한테 이게 넘어가요. 그런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강제 노출을 반갑니다. 대신 욕먹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중요한 거네. 네. 그건 이제 그만큼 긴급한 상황, 아니면 누가 RH-P가 필요한데 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상대방이 그런 어떤 사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친구들을 왜 디스플레이에서 분류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아까 미리 좀 말씀드렸으니까 봤고요. 정말 강조합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룹을 만들지 않고 그룹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발적인 홍보나 마케팅은 불가능해요. 그나마도 300개 아주 소중한 제한된 그룹에 가입할 수 있고요. 어떤 그룹에 가입하시면 다른 데는 없는 추가 기능도 있는데 이 질문하기 기능하고 파일을 전달합니다. 친구들한테 어떤 빨리 신속하게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 질문이나 앙케이트, 설문 이런 게 있으면 질문하기 이용하시면 바로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벤트를 이용하면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몇 명이든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디자인이 서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 그룹 멤버들이 10,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0명한테 동시에 쏘는 겁니다. 그룹 장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 디자인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룹에 만약 멤버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도 가서 그룹 이벤트를 만들 수 있어요. 10,000명한테. 요걸 바가지로 먹고 바로 강제 지출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면. 그만큼 그룹 내에서 자기의 포지션이나 예약을 확보하기 전에는 이렇게 단체로 뭔가를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타임라인에 자기 계정이 없으면 페이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몇 개를 만들어도 제한이 없고요. 몇 개를 더 만들었다고 해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최경훈이라는 개인 프로필 타임라인을 갖고 있으면요.
제가 내치고 나는 저의 어떤 필명에 저의 고민 페이지를 만들어서 가나요. 제가 이 페이스북 네트워크가 사업자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일종의 회사용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면 책을 한권 냈는데 책을 공부하기 위한 공부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지리산 선생님이거든요. 지리산 좋아하는 사람이 산악 동호회를 만들 수도 있고 산을 좋아하니까 산을도 좋아합니다. 산을 팩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브랜드나 혹은 어떤 시사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토론 그룹 같은 거 만드세요. 토론 페이지 만드세요. 어떤 걸 더 만드셔도 다 자유고요. 돈 안 받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저걸 만들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죠. 2개 이상은 절대 가지 못합니다. 해봤거든요. 2개 정도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의 자기가 하루에 4-5시간 정도 투자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홍보비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나의 그룹과 나의 친구와 지인들을 많이 이용해서 최대한 보태지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기가 되면은 여기 위에 다른 팁들도 좀 더 하죠. 아니 안 돼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가적인 팁들은 제가 페이지로 거의 다 공개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페이스북이 저런 용도로 홍보에 풀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감이 좀 보시면 여기에 숙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걸 비즈니스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땠을까 열강해 주시고 책임을 내주는 참 박수 부탁드리고요. 실패한 부분에서 이게 손 치고 이런 거. 저는 페이스를 만들어요. 퍼블리싱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좀 하고, 다른 페이지에 있는 공부를 몇 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모바일에서는 제가 공부했던 거나 콘텐츠는 순차적으로 가져오는데, 컴퓨터에서 보니까 그게 어쩔 때는 다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근데 어느 분이 그게 페이지에 버그가 있어서 설정에 가시면 혹시 사진 첨부하셨나요? 예. 그 사진 첨부도 하고 공유도 하고 사진 첨부하는 그 코스들이 간혹 그런 애들은 계속 좀 약간 습관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몇 시간 지나면 되게 정상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올리는 거를 디폴트, 하이라이트라는 디폴트 옵션에 따라서 관리자가 올리는 것만 유튜브로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나는 다른 사람, 아직 포르시 안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있을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은 다 이렇게 박싱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만약 모바일에서 제대로 보이는데 이쪽 데스크탑 쪽에 순서가 어긋났다 그러면 대부분은 일시적인 서버 문제라고 하죠. 그냥 기다려. 예, 하루 이틀 지나면요 다시 그렇게 재배가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 인증샷 인증샷 하기 전에 다음 주는 한시간 쉬고요. 6월 13일 날 아랍 콘서트 임성민 대표가 성공을 부르는 마케팅 회사 시작입니다. 6월 20일 날 강재경 교수님이 운전한테는 블루오션 경험 그리고 6월 27일 디지털 브랜딩 이렇게 강의가 이어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말씀 끝나겠습니다. 예.
예, 오시죠. 한번 나오세요. 예, 우선 또 만드시고 우리 대표님. 밀어도 될까요? 책상 밀어도 될까요? 네. 어디로 밀어야 돼요? 잠깐만. 이렇게 크게 밀어도 됩니다. 저분들 잠깐만요. 책상 밀게요. 밀어도 충분합니다. 300입니다. 이게 손 필요 없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 주시고, 이거 끊어주세요. 예. 준비해 주시고요. 예. 자, 우리 직원도 하나 이리 나오세요. 우리 앉아주세요. 이리 오세요. 강명 씨 좋아요. 강명 씨. 아니, 직접 가자고 와요. 가. 빨리 와. 아니, 찍겠습니다. 언제 한번 보신 거예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강남 한명 화이팅 하겠습니다. 강남! 네.